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에 인문계 졸업생의 절반가량인 45%의 학생들이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자리에 취직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전공과 무관한 하향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 또 직업 가치관과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개인별 적성 검사를 통해서 맞춤 직업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공과 어울리는 또는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적성에는 잘 맞는 그런 직업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적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 상담사 최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쌤 제가 앞서서 전공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최쌤은 이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전공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또 점수에 맞춰서 가는 친구들도 많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간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점점 더 가속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청소년들마저도 와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커트라인을 맞춰 지원을 한다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고려하기보다는 네. 수능 성적이나 자신의 과목들을 맞춰서 조금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부작용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신이 원하거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의 학과 적응에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편입이라든지 전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실제 대학 상담실에서도 가장 높은 상담 내용이 진로와 관련된 상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전공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과라면 또 시간이 더 늦춰지잖아요. 네. 오히려 멀리 봤을 때 그게 더 부작용이 나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멀리 봤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무를 찾아라 찾아주시는 것,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직무를 찾아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현재 사회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내년 가을 졸업을 앞두고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서 저희 직무를 찾아라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사회학과 하면요,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또 더 나은 결과를 고민해보는 그런 학문이 아닐까, 정말 학문다운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최쌤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학이라고 하면 인간과 사회의 생활 양식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사회의 구조 문제들을 분석해서 보다 좀 나은 미래 사회로 찾아나가고자 하는 대안들을 발견해 나가는 학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나 현상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이 통합적인 사고력도 좀 중요하게 길러내는 학과이고요. 네. 또 사회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통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회학과 그렇다면 졸업 이후에는 또 어떤 진로를 또 선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대부분 이런 사회학과 관련된 학과로 취업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여론조사나 시장조사 마케팅 네. 이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기자라든지 기자. 아니면 사회단체 활동가, 네. 사회정책연구원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영역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학과 사실 또 역시나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그런 진출 분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또 어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이 적성 검사 결과부터 봐야 되겠죠? 네, 검사 결과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흥미 요소가 사회형과 기업형으로 나타났어요. 기업형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인가요? 그렇죠. 사회형과 좀 비슷한 성격 유형이 붙어있는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다만 사회형과 기업형의 차이가 조금 있다면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네.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형은 똑같이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네. 리더의 위치에 서서 다른 오. 사람들을 이끈다던가 무언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좀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그렇다면 이 강점 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뛰어나요. 네. 최상급이 3가지 요소가 있었고요. 상급도 4가지가 있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강점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네. 먼저 추리력과 공간지각력, 기계 능력도 최상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언어력, 수리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사고 유창성 또한 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학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현상들을 고려하거나 통찰하는 사고력도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무언가 거기서 필요한 조사나 통계, 이런 수리력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점에 맞게 또 잘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 현상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강점이 많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으로 성격적 특성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유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는 성격이고요.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또 신념이 강하고 자기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에요. 네. 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공감을 잘하고 이 성격적인 특성도 이 직업 흥미랑 좀 비슷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점이 많은 데다가 자기 개발 능력까지 있고 진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요소를 두루 갖춘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직업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 갖고 있었나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안정과 몸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상반된 게 나왔네요. 몸과 마음이 편하면서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 모두가 원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취업이나 고용 불안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라든지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성향 자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진취적으로 성취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나 그런 강점도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직업 환경에 있어서는 또. 안정감이라든지 뭔가 경제적인 여유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인 스스로도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이 모든 적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일하는 직무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나타났어요. 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살피고 배려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회 기술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고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진취적이고 리드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력이나 수리력 이런 판단력 등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군이면서도 다른 네. 사람과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분야를 고르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업을 하는 업무를 맡으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적성이 아주 뚜렷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쌤이 오늘 주인공이 추천한 직업이 또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직업 추천이 됐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광고 및 홍보 전문가입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사실 꽤 단골로 나와주는 그런 추천 직업인 것 같은데 광고나 홍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길래 오늘 친구가 잘 맞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팀원이나 광고주, 제작자들을 모두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게 필요한 인간관계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형의 흥미를 보이고 있었고 네. 또한 강점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 직업은 어떤 직업이 또 추천이 됐을까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요, 중등학교 교사입니다. 특히 사회. 교사요. 예. 사실 남을 도우면서도 또 직업이 안정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주고 뭐 이런 걸 다 좀 충족시키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어떤가요? 네, 맞죠. 네. 제가 추천드린 이유도 바로 이 친구의 직업 가치관을 조금 고려해서 추천을 드린 직업인데요. 네. 아무래도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하는 것 자체도 흥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네. 직업적인 가치관도 안정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이나 좀 직업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사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회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라 제가 두 번째 직업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추천 주셨고요. 두 번째 직업이 바로 중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추천 직업을 만나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저희 제작진 앞으로 보내온 사전 질문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신문이나 방송국 기자가 되고 싶은데 정직원 공채에 도전하기 전에 신문사 인턴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나을까요? 네, 오늘 주인공이 좀 씩씩하네요. 목소리 네. 들으니까 믿음이 가는데 기자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인턴을 하고 직원이 되면 경험으로 배운 게 있어서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더 좋은 점이 있느냐 뭐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용이 되는 것이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턴이나 이런 경험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공채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필요한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려서 보통 기자 시험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언론 공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원론고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은 이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십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외에 온라인 미디어가 부상하고 있는데 신문사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신문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컴퓨터가 대신 기사를 쓰는 그런 시대에 올 것 같다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도 뭐 스포츠 그런 기사 같은 거는요, 이렇게 좀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컴퓨터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신문 그런 기사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신속함이 요구되는 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사는 사람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 즉 종이 활자와 관련된 신문 기사는 아무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에서도 이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신속성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따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신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사를 사람이 써야 한다라는 건 그 칼럼이라든지 그렇죠. 무언가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신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매체 자체는 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반대로 그런 오피니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맞아요. 신문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신속성을 따지는 그런 기사도 있겠지만 기사의 해석이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점 생각해 보시면 기자라는 전망은 그런 분야의 전망 아직까지 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 강점이 많은 주인공이었는데요. 오늘 채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도 들어봐야 되겠죠?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11월이 마무리되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는 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무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바른웹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바른웹에서는 사무 보조 및 광고 마케팅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비교적 많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바른웹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테크 시스템의 채용 소식입니다. 코테크 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자료 스캔 및 교정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코테크 시스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연령은 모두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급은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던킨도넛 안양공장의 채용 소식입니다. 던킨도넛 안양공장에서는 도넛 토핑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6일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던킨도넛 안양공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하고요. 여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7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할리스커피 개화산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할리스커피 개화산점에서는 음료 제조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할리스커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제이준 코스메틱의 채용 소식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에서는 리서치 및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유니클로 구로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유니클로 구로점에서는 계산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미정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유니클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급여는 시급 5,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쓰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실내 아르바이트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Nothing has been decided. No regrets. Just move and challenge. If you keep trying hard, there will be no failure. Your tomorrow and your future will be decided by what you do today. 직무를 찾아라.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참 직무를 찾아라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서 저희가 전공과 또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주인공은 사회학과 이 전공을 살려서 기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최쌤이 마지막으로 좀 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거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기자를 꿈꾸고 있는데, 네. 직무 분석 결과에서 보면 이제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간 상반이 되죠. 네, 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자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직업이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네, 바쁘게 굉장히 딱 사건이 터졌다면 무조건 달려나가야 달려가야죠. 되는 네, 그런 직무 분야라서 사실 실제로 해보다 보면 자신의 직업 가치관과 부딪혀서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자의 직업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하가 굉장히 분명한 직업 맞아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 동경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실제로 해보면 또 이상적으로도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일은 현실적으로 부딪혀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업 체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친구가 고민했던 이 인턴십 기자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이런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2015 앱쇼 코리아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무역전시장 세텍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투자 상담회를 통해 개발사와 투자자, 사용자가 직접 만나는 통합 비즈니스 마케팅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축제 2015 앱쇼 코리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